뭐지? 사람이 아닌가? 아씨, 일어나 보세요. 제발, 제발 죽으면 안 되옵니다. 살아 있어 주십시오. 제발, 살아만 있어 주십시오. 곧 몸이 녹을 겁니다. 아씨, 죽지 마십시오. 오디오 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문풍지가 비명 지르듯 찢어질 듯 울어대고 처마 밑 고드름이 칼날처럼 번뜩이는 밤이었습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콧 속의 물기가 얼어붙어 쩍쩍 달라붙는 그야말로 살인적인 추위였고 나뭇가지들은 얼음에 감싸여 바람에 부딪힐 때마다 쩔렁쩔렁 소리를 냈습니다. 하늘은 먹구름으로 덮여 있었으며 바람은 귀신처럼 울부짖으며 마을을 휩쓸었습니다. 김대감 댁 사랑채에서는 화롯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주인 어른과 마님은 두툼한 소미불을 덮고 따뜻하게 주무셨고 행랑채에서도 하인들이 옹기종기 모여 불을 쬐며 술도 한 잔씩 걸치고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추위를 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외양간 옆 허름한 헛간에는 만득이라는 머슴 하나가 홀로 떨고 있었으니 같은 집 아니지만 천지 차이였던 것입니다. 만득이는 30이 넘도록 장가도 못 간 노총각이었습니다. 키는 훤칠했지만 말수가 적고 우직하여 사람들은 그를 곰 같다고 놀려댔고 김대감 댁에서 10년 넘게 머슴살이를 하며 소를 돌보고 밭을 갈고 나무를 하는 온갖 꾸준히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쉴 틈 없이 일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헌 옷가지와 보리밥 한 그릇뿐이었고 그나마도 감사해야 하는 처지였던 것입니다. 헛간은 바람이 쌩쌩 들어왔습니다. 벽은 널빤지를 성글게 된 것이라 틈새가 많았고 지붕은 기와도 아닌 지프로 엮은 것이었으며 비가 오면 새고 눈이 오면 스며들었습니다. 겨울바람은 사정없이 헛간을 관통했고 만드기는 덮을 이불도 없이 주인 집에서 준 헌 누더기 하나로 버텨야 했으니 그마저도 구멍이 숭숭 뚫려 바람막이도 안 되었던 것입니다. 만드기는 외양간에서 지푸라기를 한 아름 가져와 옷 속에 구겨 넣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지내려는 궁이었지만 지푸라기는 따끔거렸고 금방 눌려서 소용이 없었습니다. 만드기는 몸을 웅크리고 이를 딱딱 맞부딪혔으며 손가락은 얼어서 감각이 없었고 발가락은 저려서 아팠습니다. 배는 고팠지만 저녁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주인 집에서 남긴 찬밥을 조금 얻어 먹었을 뿐이었고 그나마도 반찬 없이 물로 배를 채워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만드기는 외양간 소들이 굶지는 않았는지 걱정했으니 자신은 굶어도 소들은 챙기는 착한 마음씨를 가진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만드기는 벽에 기대어 앉아 생각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나도 언젠가 따뜻한 방에서 잠들 수 있을까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으니 천한 놈이 무슨 욕심이냐고 이렇게라도 살 수 있는 게 감사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달랬던 것입니다. 그때였습니다. 행랑채 쪽에서 비틀거리는 발소리가 들렸고 만드기는 몸을 움츠렸습니다. 누가 오는지 짐작이 갔기 때문이었습니다. 곧 헛간 문이 발로 차이며 열렸고 박행수가 들어왔습니다. 박행수는 주인집 하인들의 우두머리였습니다.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술 냄새가 진동했으며 약자에게는 강하고 강자에게는 약한 전형적인 비열한 자였습니다. 특히 만드기를 괴롭히는 것을 낙으로 삼았으니 만드기가 말이 없고 순하다는 것을 알기에 더욱 함부로 대했던 것입니다. 박행수가 소리쳤습니다. 이 미련한 곰 같은 놈아, 낮의 일을 어찌 그리 굼뜨게 하냐. 만드기는 황급히 일어나 허리를 굽혔습니다. 낮에 무슨 잘못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았지만 일단 사과부터 했으니 변명을 하면 더 맞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박행수 나리.
소인이 잘못했습니다. 박행수는 만드기의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발길질을 했습니다. 만드기의 배를 정통으로 찼고 만드기는 비틀거리며 벽에 부딪혔습니다. 박행수가 계속 욕설을 퍼부었으니 내 놈이 먹는 밥이 아깝다고 소만도 못한 놈이라고 주인 어른께서 은혜를 베풀어 먹여주시는데 감사할 줄도 모르냐고 소리쳤던 것입니다. 만드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맞을 뿐이었으니 이미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박행수는 한참을 욕하고 발길질을 하다가 만족했는지 비틀거리며 나갔고 가면서도 내일 새벽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쓰려고 눈이 한 자나 쌓였으니 다 치우라고 소리쳤습니다. 만드기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옆구리가 아팠고 입안에서 피맛이 났지만 만드기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숨을 쉬며 다시 누웠으니 몸은 아팠지만 마음은 더 아팠던 것입니다. 밤은 점점 깊어갔고 추위는 더욱 매서워졌습니다. 만드기는 떨리는 몸을 웅크리고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으니 너무 추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얼어 죽을 것 같았고 숨을 쉴 때마다 하얀 입김이 피어올랐으며 그 입김조차 금방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만드기는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외양간으로 가려는 것이었으니 소들 사이에서 자면 조금은 따뜻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외양간 문을 열고 들어가니 소들이 놀라 움직였고 만드기는 소들을 달래며 구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소들은 만드기를 알아보고 곧 안정되었으니 만드기가 평소 잘 돌봐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소의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조금 따뜻했고 만드기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소에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검둥아. 오늘 밤만 여기서 자게 해다오. 소는 만드기를 빤히 쳐다보다가 다시 눈을 감았으니 괜찮다는 듯이 말입니다. 만드기는 소 옆에 앉아 여전히 떨고 있었지만 헛간보다는 나았고 소의 등을 쓰다듬으며 따뜻한 소의 몸에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만드기는 생각했습니다. 내일도 또 이렇게 살겠지, 모레도, 글피도 말입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으니 이것이 만드기의 삶이었고 천한 놈은 천하게 사는 것이 정해진 운명이었으며 만드기는 그것을 받아들이며 살았던 것입니다. 바람 소리가 거세졌고 지붕을 때리는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만드기는 눈을 감고 잠들려 애썼으니 내일 또 일찍 일어나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박행수가 시킨 대로 새벽에 마당을 쓸어야 했고 눈을 다 치워야 했으며 소에게 여물도 주어야 했고 나무도 패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만드기는 몰랐습니다. 오늘 밤이 자신의 인생을 바꿀 밤이 될 거라는 것을, 곧 일어날 일을, 자신이 만날 사람을 만드기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추위에 떨며 소 옆에서 잠들려는 이 순간 운명의 수레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에서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늘게 그러다가 점점 굵어졌고 곧 한방눈이 되어 세상을 하얗게 덮기 시작했습니다. 이 눈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 될 줄, 그리고 만드기에게는 운명을 바꿀 기회가 될 줄 만드기는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밤은 더욱 깊어졌고 하늘에서는 눈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늘게 흩날리던 눈발이 점점 굵어졌고 이내 한방눈이 되어 세상을 덮어버렸습니다. 바람은 더욱 거세졌으며 눈보라가 휘몰아쳐 앞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런 밤에는 사람도 짐승도 모두 따뜻한 곳에 몸을 숨겨야 했으니 밖을 돌아다니다가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김대감 댁 사람들은 모두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주인 어른은 사랑채에서 코를 골며 주무셨고 마님은 안채에서 따뜻한 이불 속에 계셨으며 하인들도 횡랑채에 모여 불을 쬐며 밤을 보냈습니다. 바깥의 눈보라 소리가 무섭긴 했지만 따뜻한 방 안에 있으니 걱정할 것은 없었던 것입니다.
만드기는 외양간에서 소 옆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보라 소리가 너무 거셌고 지붕이 날아갈 것 같았으며 무엇보다 소들이 걱정되었던 것입니다. 외양간 지붕도 성한 곳이 없었으니 눈이 새어 들어오면 소들이 얼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만드기는 일어나 외양간을 살폈습니다. 다행히 지붕은 아직 버티고 있었지만 틈새로 눈이 날려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만드기는 헛간으로 가서 짚을 가져와 틈새를 막았고 소들에게 여물을 더 주었으며 소의 등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검둥아. 내가 지켜줄 테니 걱정 말거라. 하지만 눈보라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만드기는 불안했습니다. 이 정도 눈이라면 내일 아침 마당에 눈이 한 잔은 넘게 쌓일 것이고 그러면 박행수가 또 트집을 잡을 게 분명했던 것입니다. 만드기는 한숨을 쉬며 외양간 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세상이 온통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벌써 눈이 무릎까지 쌓였고 담장도 지붕도 모두 눈에 덮여 있었습니다. 나무들은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가지가 휘어졌으며 바람에 날린 눈은 안개처럼 사방을 가렸습니다. 만드기는 문득 대문 쪽이 걱정되었습니다. 대문이 제대로 닫혀 있는지 눈이 쌓여 열리지 않게 되는 건 아닌지 확인해야 할 것 같았던 것입니다. 박행수가 아침에 대문이 안 열린다고 또 자신을 때릴 게 분명했으니 미리 확인해 두는 게 나았습니다. 만드기는 외양간을 나와 눈을 헤치고 대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눈은 무릎을 넘어 허리까지 차올랐고 걷기가 힘들었습니다. 바람은 얼굴을 때렸고 눈발은 눈을 뜨기 힘들 정도로 날카로웠으며 만드기는 고개를 숙이고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대문에 도착했을 때 만드기는 멈칫했습니다. 뭔가 이상한 소리가 들렸던 것입니다. 눈보라 소리에 섞여 희미하게 들리는 사람 목소리 같은 것이었습니다. 만드기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처음에는 환청인가 싶었지만 다시 들으니 분명 사람 목소리였습니다. 살려 주세요. 만드기는 깜짝 놀라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시 소리가 들렸고 이번에는 조금 더 또렷했습니다. 대문 밖에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만드기는 급히 대문을 열며 소리쳤습니다. 누구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대문 밖은 눈더미였습니다. 눈이 산처럼 쌓여 있었고 바람에 날린 눈이 계속 쌓이고 있었습니다. 만드기는 눈더미를 헤치며 소리가 들린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희미하게 보이는 하얀 손이었습니다. 눈 속에서 겨우 내밀어진 가녀린 손이었습니다. 만드기는 황급히 눈을 헤쳤습니다. 손을 따라 파들어가니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여인이었습니다. 만드기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여인은 눈 속에 파묻혀 있었고 얼굴은 파랗게 질려 있었으며 입술은 보라색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비단 옷을 입고 있었지만 찢어져 있었고 신발 한 짝은 벗겨져 있었으며 머리는 산발이 되어 있었습니다. 처참한 몰골이었던 것입니다. 만드기는 여인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눈을 뜨지 못했고 숨소리만 가늘게 들릴 뿐이었습니다.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드기는 당황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람? 어찌 이런 밤에? 만드기는 생각했습니다. 지금 주인집에 알리면 어떻게 될까? 박행수가 알면 송장 들였다고 자신을 내쫓을 것이 분명했고 그렇다고 이대로 두고 가면 이 여인은 죽을 것이 확실했습니다. 만드기는 떨리는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어찌하지? 알리면 내가 죽고 안 알리면 이분이 죽는데. 만드기는 갈등했습니다. 자신의 목숨도 중요했지만 눈앞에서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냥 둘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만드기는 이를 악물고 결심했습니다. 사람 목숨이 먼저다. 만드기는 여인을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습니다. 여인은 가벼웠지만 얼음장처럼 차갑했고 몸은 굳어 있었으며 숨소리만 겨우 들릴 뿐이었습니다. 만드기는 여인을 안고 대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눈을 헤치며 걸었고 넘어지지 않으려 조심했으며 여인을 떨어뜨리지 않으려 꼭 안았습니다. 마당을 가로질러 외양간 옆 헛간으로 향했고 다행히 아무도 보지 못했으며 박행수도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헛간에 도착해서 만드기는 여인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여인은 여전히 눈을 뜨지 못했고 얼굴은 더욱 파래졌으며 숨소리는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만드기는 급했습니다. 당장 몸을 녹이지 않으면 죽을 것이 분명했던 것입니다. 만드기는 헛간 한 구석에 있는 작은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평소에는 추워도 땔감이 아까워 불을 떼지 않았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었습니다. 만드기는 장작을 아궁이에 넣고 불을 붙였으며 불이 활활 타오르기를 기다렸습니다. 불이 타오르기 시작했고 방 안이 조금씩 따뜻해졌습니다. 만드기는 장작을 더 넣으며 다급하게 중얼거렸습니다. 더워져라. 제발 더워져라. 하지만 여인의 몸은 여전히 차갑했고 떨림도 멈추지 않았으며 입술은 더욱 파래지고 있었습니다. 만드기는 자신의 헛누더기를 여인에게 덮어주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불만으로는 부족했던 것입니다. 만드기는 불안했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죽는 게 아닌가 싶었고 자신이 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두려웠으며 떨리는 손으로 여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은 얼음장 같았고 감촉조차 없었으며 마치 죽은 사람의 손 같았던 것입니다. 만드기는 생각했습니다. 불만으로는 안 되겠다고, 더 빨리 몸을 녹여야 한다고, 그런데 방법이 없다고 말입니다. 그때 문득 할머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어릴 적 겨울에 만드기가 얼어 죽을 뻔했을 때 할머니가 만드기를 꼭 안아주시며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람 체온이 최고의 약이라고, 얼어 죽어가는 사람은 따뜻한 사람이 안아주는 게 제일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만드기는 결심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고 이것만이 유일한 길이었으며 여인을 살리려면 자신이 안아주는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만드기는 떨리는 손으로 옷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상의를 벗었고 차가운 공기가 맨살을 때렸으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만드기는 여인 옆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여인을 안았습니다. 여인의 몸은 정말 얼음장 같았고 만드기의 몸은 떨렸으며 하지만 만드기는 꼭 안았습니다.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고 딴 마음은 전혀 없었으며 오직 이 사람을 살려야 한다는 절박함만 있었던 것입니다. 만드기는 이불을 둘러쓰고 여인을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발, 제발 살아나시오. 소인은 천한 놈이지만 이 몸의 열기라도 필요하시다면 가져가시오. 만드기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는 눈물이 고였으며 밤은 깊어만 갔습니다. 아궁이의 불은 계속 타오르고 있었고 만드기는 여인을 꼭 안은 채 움직이지 않았으며 밖에서는 여전히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이 긴 밤이 끝날 때까지 만드기는 여인을 놓지 않을 작정이었던 것입니다. 밤은 길었습니다. 만드기는 여인을 꼭 안은 채 한순간도 잠들지 않았고 아궁이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틈틈이 장작을 더했으며 여인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처음에는 가늘고 약하던 숨소리가 조금씩, 아주 조금씩 안정되어 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고 언제 숨이 끊어질지 몰랐으며 만드기는 한순간도 긴장을 풀 수 없었습니다. 만드기의 체온이 여인에게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얼음장 같던 여인의 몸이 조금씩 따뜻해졌고 파랗게 질렸던 얼굴에 조금씩 혈색이 돌기 시작했으며
보라색이었던 입술도 점점 제 색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만드기는 안도했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여인의 몸은 여전히 차갑고 떨림도 계속되고 있었으며 숨소리도 여전히 약했던 것입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눈보라가 몰아쳤습니다. 바람 소리가 귀신 울음소리 같았고 헛간 벽을 때리는 소리가 요란했으며 지붕이 날아갈 것만 같았습니다. 눈은 계속 쌓이고 있었고 세상은 점점 더 하얗게 변하고 있었으며 추위는 더욱 매섭게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만드기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여인을 살리는 것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만드기는 여인을 더욱 꼭 안았습니다. 자신의 체온이 조금이라도 더 전해지길 바라며 자신의 숨결이 여인을 따뜻하게 해주길 바라며 한순간도 놓지 않고 안고 있었습니다. 만드기의 팔은 저렸고 온몸은 뻐근했으며 눈꺼풀은 무거웠지만 절대 놓을 수 없었습니다. 노는 순간 여인이 다시 차가워질 것 같았고 죽음이 찾아올 것 같았던 것입니다. 만드기는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시오. 곧 따뜻해질 것이오. 소인이 여기 있으니 걱정 마시오. 시간이 흘렀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만드기는 시간 감각을 잃었습니다. 밤이 이렇게 긴 줄 몰랐고 시간이 이렇게 천천히 가는 줄 몰랐으며 매 순간이 영겁 같았습니다. 그저 여인을 안고 있었고 따뜻한 숨결을 불어넣으려 애썼으며 제발 살아달라고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아궁이의 불은 계속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만드기는 조금씩 장작을 더 넣으며 불을 지폈고 불길이 약해지면 급히 나무를 더 넣었으며 헛간 안이 따뜻하게 유지되도록 애썼습니다. 평소에는 땔감이 아까워 불 한 번 제대로 못 뗐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사람 목숨이 달린 일이었으니까요. 만드기의 체온은 계속 여인에게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만드기의 몸에서 나오는 열기가 여인을 감싸고 여인의 차가운 몸을 녹이고 있었으며 생명의 불씨를 다시 지피고 있었습니다. 만드기는 그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인의 몸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것을, 차가움이 조금씩 물러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인의 몸이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차갑던 피부가 미지근해졌고 굳어있던 몸이 조금씩 풀어지고 있었으며 떨림도 점점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만드기는 그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살아나고 있다는 것을, 자신의 체온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만드기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고 조금 더 힘을 내자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만드기의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쿵 쿵쿵 규칙적으로 뛰고 있었습니다. 여인의 심장 소리도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약해서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이제는 조금 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두 심장이 함께 뛰고 있었고 두 사람의 온기가 섞이고 있었으며 생명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드기는 여인의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두운 헛간 안에서도 여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아궁이의 불빛이 여인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고 이제는 파랗지 않았으며 조금씩 붉은 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만드기는 안도했고 가슴이 뭉클했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만드기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다행이구나. 정말 다행이야. 이대로만 가면 살 수 있을 거야. 밤은 계속 깊어갔습니다. 눈보라는 점점 잦아들었고 바람도 잔잔해졌으며 세상은 조용해졌습니다. 만드기는 여전히 여인을 안고 있었고 놓지 않고 있었으며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을 살려야 한다는 일념뿐이었던 것입니다. 만드기에게는 이것이 전부였고 다른 것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으며 오직 이 사람을 살리는 것만이 의미가 있었습니다. 만드기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 어떻게 이런 밤에 대문 밖에 쓰러져 있었을까?
무슨 일을 당한 걸까 하고 말입니다. 비단옷을 입고 있는 걸 보니 양반집 아가씨인 것 같았고 손도 고왔으며 얼굴도 고왔습니다. 아마도 높은 집안의 교수의 것이었고 자신 같은 천한 놈이 안아서는 안 될 분이었으며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신분도 체면도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살리는 게 먼저였던 것입니다. 사람 목숨 앞에서는 양반도 상놈도 없었고 높음도 낮음도 없었으며 그저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만드기는 그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주저하지 않았으며 이렇게 온 힘을 다해 여인을 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밤은 점점 깊어졌고 세상은 고요했으며 오직 아궁이에 불타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만드기는 여인의 숨소리를 계속 듣고 있었습니다. 가늘던 숨소리가 점점 안정되고 있었고 떨림도 거의 멈추었으며 몸의 온기도 제법 돌아왔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졌습니다. 밖에 눈보라 소리가 완전히 잦아들었고 고요함만 남았으며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만드기는 여인의 얼굴을 다시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인의 볼에 홍조가 돌고 있었던 것입니다. 파랗던 얼굴은 이제 완전히 제 빛을 찾았고 입술도 붉어졌으며 숨소리도 훨씬 편안해졌습니다. 여인은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고 이제는 죽음의 잠이 아니라 회복의 잠이었으며 살아난 것이었습니다. 만드기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고 목이 메었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살아나셨구나. 정말 살아나셨어.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만드기는 조심스럽게 여인에게서 떨어졌습니다. 여인은 여전히 잠들어 있었지만 이제는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숨소리가 편안했고 얼굴에 혈색이 돌았으며 몸도 따뜻했던 것입니다. 만드기는 옷을 주워 입었고 여인에게는 자신의 누더기를 조심스럽게 덮어주었으며 아궁이에 장작을 더 넣어 불을 살렸습니다. 만드기는 여인 곁에 앉아 지켜보았습니다. 여인의 숨소리를 들으며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하며 안도했습니다. 밤새 긴장했던 몸이 풀리니 온몸이 후들거렸고 눈은 감기려 했으며 머리는 멍했습니다. 피곤이 밀려왔고 온몸이 무거웠으며 정신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만드기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조금만, 정말 조금만 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피곤이 몰려왔고 긴장이 풀리니 정신이 흐려졌으며 만드기는 그대로 스르르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벽에 기댄 채 여인을 지키듯 앉아서 말입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잔 만드기에게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밖에서는 해가 떠올랐습니다. 눈 덮인 세상을 비추는 햇살이 눈부셨고 하늘은 맑았으며 어젯밤의 눈보라가 거짓말처럼 잔잔했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고 마을에서는 사람들이 깨어나기 시작했으며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김대감 댁 사랑채에서도 주인 어른이 깨어났고 행랑채에서도 하인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으며 곧 하루 일과가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만드기는 몰랐습니다. 곧 큰일이 벌어질 거라는 것을, 자신의 선행이 오히려 위기를 부를 거라는 것을, 박행수가 곧 헛간을 뒤질 거라는 것을 만드기는 알지 못했습니다. 만드기는 그저 잠들어 있었고 여인도 잠들어 있었으며 평화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평화는 곧 깨어질 것이었고 만드기에게 시련이 찾아올 것이었으며 운명은 다시 한번 만드기를 시험할 것이었습니다. 만드기는 문득 깨어났습니다. 얼마나 잤을까요? 해가 이미 중천에 떠 있었고 햇살이 헛간 틈새로 비쳐 들어오고 있었으며 밖에서는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만드기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늦잠을 잔 것이었고 박행수가 벌써 깨어났을 것이며 자신을 찾고 있을 게 분명했던 것입니다.
만드기는 급히 여인을 살폈습니다. 여인은 여전히 잠들어 있었지만 숨소리는 편안했고 얼굴에는 혈색이 돌았으며 이제는 안심해도 될 것 같았습니다. 만드기는 여인에게 누더기를 잘 덮어주고 아궁이에 장작을 조금 더 넣은 뒤 조심스럽게 헛간 밖으로 나왔습니다. 세상은 온통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어젯밤 내린 눈이 마당에 무릎까지 쌓였고 지붕도 담장도 모두 눈에 덮여 있었으며 나무들은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가지가 휘어져 있었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햇살은 눈부셨으며 눈 덮인 세상이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드기는 아름다움을 즐길 여유가 없었습니다. 급히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너무 많았고 쓸어도 끝이 없었으며 손은 얼어붙었지만 만드기는 쉬지 않고 눈을 치웠습니다. 박행수가 트집 잡을 빌미를 주지 않으려 했던 것입니다. 만드기는 필사적으로 눈을 치웠습니다. 한쪽을 치우면 다른 쪽을 치워야 했고 대문 쪽도 치워야 했으며 외양간 앞도 치워야 했습니다. 온몸은 땀으로 젖었고 숨은 가빴으며 손은 부르텄지만 만드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치우고 있을 때였습니다. 행랑채 문이 벌컥 열리더니 박행수가 나왔습니다. 얼굴은 부어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으며 어젯밤 술이 아직 안 깬 것 같았습니다. 박행수는 마당을 둘러보더니 만드기를 발견하고는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박행수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금 몇 시인 줄 아느냐고. 해가 중천에 떴는데 이제야 눈을 치우냐고 말이지요. 만드기는 황급히 허리를 굽히며 죄송하다고 밤에 소를 돌보느라 늦게 잠들었다고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박행수는 만드기의 말을 끊으며 게으른 놈이라고 욕했습니다. 박행수는 마당을 둘러보며 트집을 잡았습니다. 여기는 아직도 눈이 수북하다고, 저기는 제대로 안 쓸었다고 온갖 핀잔을 늘어놓았습니다. 만드기는 고개를 숙이고 죄송하다고만 반복했습니다. 다른 도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박행수는 한참을 트집 잡다가 갑자기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만드기를 보며 물었습니다. 어제 땔감이 많이 줄어든 것 같다고, 혹시 몰래 빼돌린 거 아니냐고 말이지요. 만드기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젯밤 여인을 살리려고 장작을 많이 뗐던 것이 들킨 것이었습니다. 만드기는 황급히 변명했습니다. 아니라고, 너무 추워서 조금 뗐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행수는 거짓말이라고 소리쳤고 내 헛간에 가서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만드기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박행수가 헛간에 가면 여인을 발견할 것이 분명했고 그러면 큰일이 날 것이었습니다. 만드기는 급히 막으려 했습니다. 그곳은 지저분하다고 들어가실 것 없다고 말했지만 박행수는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의심스럽다는 표정을 지으며 헛간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만드기는 뒤따라갔지만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박행수는 헛간 문을 벌컥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만드기는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박행수는 헛간 안을 둘러보았고 아궁이에 아직 불이 남아있는 것을 보았으며 바닥에 누워있는 이불 더미를 발견했습니다. 박행수는 다가가 이불을 걷어냈습니다. 그 순간 박행수는 얼어붙었습니다. 이불 속에는 여인이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비단 옷을 입은 고운 얼굴의 여인이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박행수는 잠시 멍하니 여인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입꼬리가 올라갔고 비열한 미소를 지었으며 만드기를 돌아보았습니다. 박행수의 눈빛에는 악의가 가득했습니다. 드디어 만드기를 혼낼 빌미를 잡았다는 표정이었고 이제 끝장을 내겠다는 결심이 보였으며 입가에는 비웃음이 번졌습니다. 박행수가 소리쳤습니다. 이놈, 이게 무슨 짓이냐? 만드기는 황급히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이분은 대문 밖에서 얼어 죽어가고 계셔서 소인이 살렸을 뿐입니다. 박행수는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소리로 만드기를 닥치라고 외쳤고, 내 놈이 밤새 여자를 방에 들였다고 소리쳤으며, 감히 이런 짓을 하냐고 호통쳤습니다. 그리고는 헛간 밖으로 뛰쳐나가며 큰일 났다고, 만드기가 여자를 헛간에 들였다고, 어서 오라고 외쳤습니다. 그 목소리는 온 집안에 울려 퍼졌고, 곧 하인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으며, 사랑채에서도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만드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고, 자신이 쫓겨날 것이 분명했으며, 어쩌면 더 큰 벌을 받을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만드기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살렸으니까요. 하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헛간 안을 들여다보며 수군거렸고, 놀란 표정을 지었으며, 만드기를 보며 손가락질했습니다. 곧 사랑채 문이 열리더니 김대감이 나왔습니다. 관복을 입지 않은 평상복 차림이었지만 위엄이 있었고 얼굴에는 불쾌한 표정이 역력했으며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박행수는 김대감 앞에서 큰절을 올리며 급히 말했습니다. 주인 어른, 큰일이라고. 만드기 놈이 여자를 헛간에 들였다고, 밤새 함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김대감은 눈살을 찌푸리며 헛간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여인이 누워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얼굴이 굳어졌고 만드기를 노려보았으며 이게 사실이냐고 차갑게 물었습니다. 만드기는 무릎을 꿇으며 대답했습니다. 예, 주인 어른이라고. 하지만 이분은 대문 밖에서 얼어 죽어가고 계셨다고, 소인이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살렸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박행수가 만드기의 말을 끊으며 거짓말이라고 소리쳤습니다. 이놈이 양반집 규수를 납치해서 밤새 겁탈하려 한 게 분명하다고, 천하에 죽일 놈이라고 말했습니다. 만드기는 고개를 저으며 외쳤습니다. 아니라고. 소인은 그저 사람 목숨을 살리려고 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박행수는 김대감에게 말했습니다. 당장 만드기를 벌해야 한다고, 멍석마리를 시켜야 한다고, 주인집 체면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대감은 고개를 끄덕이며 하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마당에 멍석을 깔라고, 그리고 몽둥이를 준비하라고 말했습니다. 하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멍석이 깔렸고 몽둥이가 준비되었으며 만드기는 하인들에게 끌려가 멍석 위에 눕혀졌습니다. 만드기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끝나는구나 하고 말입니다. 파란 하늘이 보였고 흰 구름이 떠 있었으며 새 한 마리가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만드기는 눈을 감았습니다. 사람을 살렸으니 후회는 없었습니다. 박행수가 몽둥이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드디어 만드기를 혼낼 수 있다는 표정이었고 입가에는 만족스러운 웃음이 번졌으며 몽둥이를 높이 쳐들었습니다. 만드기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곧 몽둥이가 내려칠 것이었고 뼈가 부러질 것이었으며 피가 흐를 것이었습니다. 박행수의 몽둥이가 내려오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멈추시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박행수는 몽둥이를 든 채 굳어 있었고 만드기는 눈을 감은 채 숨을 죽이고 있었으며 마당에 모인 사람들은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목소리가 들린 곳은 헛간이었고 문이 열리고 있었으며 누군가 나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헛간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삐걱하는 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고 사람들은 숨을 죽였으며 모두 그곳을 쳐다보았습니다. 문이 완전히 열리자 차가운 바람이 휙 불어왔고 사람들은 오싹했으며 여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여인이었습니다. 비단옷은 구겨져 있었고 머리는 산발이었으며 맨발로 서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형형했습니다. 여인의 눈빛에는 위압감이 있었고 비록 약해 보였지만
기세는 당당했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마당으로 내려오는 모습에 모두가 압도당했습니다. 여인은 비틀거리며 걸어 나왔습니다. 몸은 아직 회복되지 않았지만 의지로 버티고 있었고 한 걸음 한 걸음 마당으로 내려왔으며 사람들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하인 하나가 부축하려 다가갔지만 여인은 손을 내저으며 혼자 걸었습니다. 마침내 멍석 앞에 도착했고 만드기를 내려다보았으며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박행수는 황급히 몽둥이를 내렸습니다. 여인이 양반집 교수인 것이 분명했고 함부로 대할 수 없었으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대감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여인이 깨어나 걸어 나올 줄은 몰랐고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으며 일단 예를 갖춰 맞이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여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고 약했지만 단호했으며 온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내 몸에 손대지 마십시오. 저분은 내 생명의 은인입니다. 사람들은 술렁거렸습니다. 은인이라니 무슨 말인가 싶었고 여인과 만드기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궁금해했으며 모두 여인을 주목했습니다. 박행수는 당황했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틀어지고 있었고 여인이 만드기를 감싸고 있었으며 어떻게든 말을 돌려야 했습니다. 박행수가 급히 말했습니다. 아가씨 놀라셨을 것이라고. 이 천한 놈이 아가씨를 납치해서 헛간에 가뒀다고. 지금 당장 벌을 주려던 참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라고. 저분이 아니었다면 자신은 얼어 죽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인은 계속 말했습니다. 자신이 어젯밤 눈보라 속에서 길을 잃었다고, 대문 밖에서 쓰러져 얼어 죽어가고 있었다고, 의식을 잃고 죽음 직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저분이 구해주셨다고 헛간으로 데려가 불을 지펴주셨고 밤새 자신의 체온으로 자신을 녹여주셨으며 덕분에 목숨을 건졌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놀라며 수군거렸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니, 만드기가 사람을 살렸다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김대감도 놀란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박행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한 가지 더 물어볼 게 있었던 것입니다. 박행수가 비열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아가씨, 이놈이 밤새 아가씨와 함께 있었다고, 혹시 무례한 짓을 하지는 않았느냐고, 아가씨의 정절에 흠이 생긴 것은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박행수가 민감한 질문을 한 것이었고 여인이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 만드기의 운명이 달라질 것이었습니다. 여인은 박행수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으며 마치 얼음 같았습니다. 박행수는 그 눈빛에 움찔했고 뒷걸음질 쳤으며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여인이 말했습니다. 저분은 단 한순간도 무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생명을 살리겠다는 마음뿐이셨습니다. 여인은 계속 말했습니다. 자신이 얼어 죽어가고 있었을 때 저분이 자신의 체온으로 자신을 살렸다고, 그것은 의원이 환자를 치료하는 것과 같았다고, 아무런 사심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누구도 저분을 비난할 자격이 없다고, 오히려 저분은 칭송받아야 마땅하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박행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여인이 만드기를 완전히 감싸고 있었고 더 이상 트집을 잡을 구멍이 없었으며 자신의 계획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김대감이 앞으로 나서며 여인에게 공손히 물었습니다. 아가씨는 어느 대 교수이시냐고, 성함이 어찌 되시느냐고 말이지요. 여인은 김대감을 보며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서연이라 하옵니다. 한양 도승지 대개 딸입니다. 그 순간 마당이 술렁거렸습니다. 도승지라니, 그것도 한양의 도승지라니, 나라의 삼정승 중 하나가 아닌가, 엄청난 권력자의 딸이었던 것입니다.
김대감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고 다리가 후들거렸으며 황급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이고, 도승지 나리의 따님이시라니. 이 못난 놈이 눈이 어두워 대감 나리의 따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죽을 죄를 지었다고 빌었습니다. 박행수는 더 심했습니다. 얼굴에서 핏기가 쏙 빠졌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으며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오줌을 지릴 뻔했고 정신이 아득해졌으며 이제 자신이 죽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닥에 기어가며 울부짖었고 살려달라고 애원했으며 온몸을 떨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소인이 눈이 멀었다고 만번 죽어 마땅하다고 통곡했습니다. 서연은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놀이개였는데 거기에는 도승지 가문의 문장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금실로 정교하게 수놓아진 문양이었고 누가 봐도 진짜였으며 서연이 정말 도승지의 딸이라는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하인들도 황급히 바닥에 엎드렸고 감히 고개도 들지 못했으며 모두 벌벌 떨었습니다. 서연은 만드기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일어나시라는 뜻이었습니다. 만드기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도승지 대가가씨가 자신에게 손을 내미다니 믿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서연은 계속 손을 내밀고 있었고 만드기는 조심스럽게 그 손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서연이 만드기에게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만드기는 황급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고,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소인은 천한 놈이니 아가씨께서 고마워하실 것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신분이 무슨 상관이냐고, 생명을 살렸는데 천하다니. 그런 말씀 마시라고 말했습니다. 서연은 김대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명령했습니다. 저분에게 사과하시라고, 저분은 죄가 없다고, 오히려 칭찬받아야 마땅하다고 말했습니다. 김대감은 황급히 만드기 쪽으로 기어가 절을 올렸고 은인이시여 용서해달라고 빌었으며 박행수도 만드기의 발치에 엎드려 울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서연은 박행수를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당신은 은인을 해하려 했다고, 그 죄가 가볍지 않다고 우리 아버님께서 알게 되시면 결코 가만두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행수는 얼굴이 흙빛이 되었고 땅에 이마를 찌우며 통곡했으며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서연은 만드기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결정은 저분이 하시라고, 저분이 피해자이니 저분의 뜻을 따르겠다고 말했습니다. 만드기는 박행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평소에 자신을 괴롭히던 박행수가 이렇게 비굴하게 빌고 있었고 복수할 기회였으며 단번에 박행수를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드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두십시오. 소인은 괜찮습니다. 서연은 만드기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역시 착한 분이라고, 은인답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박행수에게 말했습니다. 은인께서 용서하셨으니 이번만 넘어가겠다고, 하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박행수는 고개를 조아리며 감사하다고, 은혜를 1000번 1000번 갚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일이 마무리되는 것 같았고 만드기도 무사했으며 모두 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서연의 아버지인 도승지 대감이 아직 오지 않았고 진짜 보상과 심판은 그때부터 시작될 것이었으며 만드기의 운명이 어떻게 바뀔지는 아무도 몰랐던 것입니다. 그때였습니다. 대문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피레말이 달려오는 소리였고 갑옷 부딪히는 소리도 들렸으며 곧 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관군들이 우르르 들어왔고 그 뒤를 따라 높은 관복을 입은 사람이 말에서 내렸으며 위험 있는 모습으로 마당으로 걸어왔습니다.
도승지 대감이었습니다. 관복은 화려했고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으며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대감 뒤로는 수십 명 관군들이 따라왔고 무기를 차고 있었으며 살기등등한 모습이었습니다. 김대감 댁 마당은 순식간에 관군들로 가득 찼고 분위기는 엄숙해졌으며 하인들은 더욱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도승지 대감은 마당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서연을 발견했습니다. 서연은 맨발로 서 있었고 산발한 머리에 구겨진 옷차림이었으며 비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도승지 대감은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얼굴이 일그러졌고 눈에 눈물이 고였으며 달려가 서연을 껴안았습니다. 연아, 연아, 도승지 대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서연도 아버지를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고 부녀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으며 주위 사람들도 숙연해졌습니다. 도승지 대감은 서연을 떼어놓고 얼굴을 살폈습니다. 다친 데는 없는지, 무슨 일을 당한 건 아닌지 걱정스럽게 물었고 서연은 괜찮다고, 무사하다고 대답했습니다. 도승지 대감이 물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느냐? 어찌 이곳에 있는 것이냐? 서연은 어젯밤 일을 설명했습니다. 친구 집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눈보라를 만났다고, 길을 잃고 헤매다가 이 집 대문 앞에서 쓰러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한 분이 자신을 구해주셨다고 헛간으로 데려가 밤새 돌봐주셨고 덕분에 목숨을 건졌다고 말했습니다. 도승지 대감은 놀랐습니다. 누가 그런 일을 했느냐고, 누가 내 딸을 구했느냐고 물었습니다. 서연은 만드기를 가리켰습니다. 저분이라고, 저분이 자신의 생명의 은인이라고 말했습니다. 도승지 대감은 만드기를 보았습니다. 만드기는 여전히 멍석 옆에 서 있었습니다. 옷은 낡았고 얼굴은 거칠었으며 천한 머슴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 사람이 자신의 딸을 살린 은인이었던 것입니다. 도승지 대감은 만드기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대가 내 딸을 살렸단 말이오? 만드기는 황급히 허리를 굽혔습니다. 소인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대감 나리. 도승지 대감은 서연에게 자세히 물었습니다. 정말 이 사람이 구했느냐고, 어떻게 구했느냐고,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말이지요. 서연은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자신이 대문 밖에서 얼어 죽어가고 있었다고, 만드기가 발견하고 헛간으로 데려갔다고, 불을 지피고 밤새 자신의 체온으로 자신을 녹여주었다고 말했습니다. 도승지 대감은 눈을 감았습니다. 딸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었는지 상상이 갔고 이 사람이 아니었다면 딸을 잃을 뻔했으며 그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도승지 대감은 눈을 뜨고 만드기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도승지 대감이 무릎을 꿇다니, 나라의 삼정승 중 하나가 천한 머슴에게 무릎을 꿇다니 믿기지 않는 광경이었습니다. 만드기는 더욱 놀라 말렸습니다. 안 된다고 소인 같은 천한 놈이 어찌 대감 나리의 절을 받을 수 있느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도승지 대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무릎을 꿇고 땅에 이마를 대며 큰 절을 올렸습니다. 내 딸의 생명을 살려주셨소. 이 은혜를 어찌 갚을 수 있겠소. 만드기는 당황하며 도승지 대감을 일으켰습니다. 안 된다고, 정말 안 된다고, 소인은 그저 사람을 구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도승지 대감은 단호했습니다. 은혜는 은혜라고, 신분이 무슨 상관이냐고, 생명을 구한 은인에게 절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도승지 대감은 일어나 김대감을 보았습니다. 김대감은 바닥에 엎드려 있었고 떨고 있었으며 감히 고개도 들지 못했습니다. 도승지 대감이 물었습니다. 여기 주인이 그대냐고,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말이지요. 김대감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자신이 이 집 주인이라고 하지만 아가씨를 잘 모셔드리지 못했다고 죄송하다고 빌었습니다. 도승지 대감은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마당에 깔린 멍석을 보았고 몽둥이를 보았으며 뭔가 일이 있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소? 이 멍석과 몽둥이는 무엇이오? 김대감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이 나섰습니다.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박행수가 만드기를 모함했다고, 은인을 겁탈범으로 몰아 멍석마리를 하려 했다고, 다행히 자신이 나와서 막았다고 말했습니다. 도승지 대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눈빛은 차가워졌고 분노가 치솟았으며 박행수를 노려보았습니다. 박행수는 바닥에 엎드려 있었고 온몸을 떨고 있었으며 오줌을 지릴 것 같았습니다. 도승지 대감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감히 은인을 모함하고 해하려 했단 말이냐? 박행수는 땅에 이마를 찌으며 빌었습니다. 살려달라고, 잘못했다고, 귀신에 홀렸다고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도승지 대감은 냉정했습니다. 관군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저자를 잡아가라고, 관아에 가두라고, 엄하게 벌하라고 말했습니다. 관군들이 박행수를 붙잡아 끌고 갔습니다. 박행수는 살려달라고 비명을 질렀고 용서해달라고 애원했으며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관군들은 박행수를 결박해 대문 밖으로 끌고 갔고 그 비명 소리는 점점 멀어졌으며 마침내 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마당은 고요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고 박행수의 최후를 목격했으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도승지 대감은 만드기를 다시 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은인,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소.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말씀하시오. 만드기는 황급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소인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도승지 대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수 없다고, 반드시 보답해야 한다고, 그것이 도리라고 말했습니다. 도승지 대감은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보답할까, 무엇을 줘야 이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하고 말이지요. 서연도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은인께 제대로 보답해야 한다고 목숨을 구했는데 그냥 보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도승지 대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만드기에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한양으로 돌아가면 즉시 조치를 취하겠다고, 은인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며칠 내로 다시 찾아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만드기는 어리둥절했지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도승지 대감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말을 타고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서연은 떠나기 전 만드기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곧 다시 뵙겠다고, 은혜를 반드시 갚겠다고 말했습니다. 만드기는 고개를 숙였고 서연은 아버지와 함께 말에 올랐으며 관군들도 대열을 지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도승지 일행이 떠났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멀어졌고 대문이 닫혔으며 마당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만드기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일어난 일이 꿈만 같았고 믿기지 않았으며 어리둥절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자신의 삶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닷새가 지났습니다. 만드기는 여전히 김대감 댁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소를 돌보고 마당을 쓸고 나무를 패고 여느 때와 다름없는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김대감은 만드기를 극진히 대했고 하인들도 함부로 대하지 않았으며 박행수가 사라진 자리는 평화로웠습니다. 박행수는 관아에 갇혀 곤장을 맞았고 온갖 죄가 밝혀져 귀양을 갔으며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김대감은 만드기에게 박행수의 자리를 주겠다고 했지만 만드기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소희는 그저 소나 돌보며 사는 게 편하다고, 높은 자리는 감당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대문 밖에서 다시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만드기는 외양간에서 소 여물을 주고 있었고 하인들은 부산스럽게 대문을 열었으며 도승지 대감 일행이 다시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도승지 대감은 말에서 내려 김대감을 맞이했고 김대감은 황급히 큰절을 올렸으며 도승지 대감은 만드기를 찾았습니다. 만드기는 외양간에서 황급히 나와 인사를 올렸고 도승지 대감은 만드기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은인 기다리셨소. 약속대로 찾아왔소. 만드기는 황송하다고 이렇게 다시 오실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도승지 대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은혜를 갚아야 한다고 이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도승지 대감은 품에서 문서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것을 받으시오. 만드기는 문서를 받아 펼쳤습니다. 하지만 글을 읽지 못했고 무엇이 적혀 있는지 몰랐으며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도승지 대감이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면천 문서라고, 이제 그대는 천민이 아니라 양민이라고, 자유의 몸이라고 말했습니다. 만드기는 깜짝 놀랐습니다. 면천이라니, 자신이 양민이 된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도승지 대감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고, 이 마을에서 제일 볕이 잘 드는 곳에 기와집 한 채를 마련했다고, 그리고 평생 먹고 살 만한 논밭 문서도 준비했다고 말했습니다. 만드기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안 된다고, 너무 큰 것이라고, 소희는 감당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도승지 대감은 단호했습니다. 이것도 부족하다고, 내 딸의 목숨값인데 이것이 무엇이냐고 꼭 받으라고 말했습니다. 만드기는 눈물이 핑 돌았고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받았으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대감 나리.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도승지 대감은 만드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새 집에는 가구도 다 들어있고 쌀과 반찬거리도 준비되어 있으니 당장 가서 살아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만드기는 감격했고 말을 잇지 못했으며 그저 고개만 숙였습니다. 그때 가마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가마 안에서 서연이 내렸고 하인이 보따리 하나를 들고 있었으며 서연은 만드기에게 다가왔습니다. 서연은 예전과 달리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고 머리도 단정하게 올렸으며 건강해 보였습니다. 만득 오라버니, 저예요. 기억하시지요? 만드기는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물론이라고, 어찌 잊을 수 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하인에게 신호했고 하인은 보따리를 만드기 앞에 내려놓았으며 서연이 말했습니다. 은인, 이것을 받아주세요. 만드기는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안에는 눈처럼 하얀 옷이 들어 있었습니다. 최고급 명주로 만든 솜옷이었고 부드럽고 따뜻했으며 만드기는 태어나서 이런 옷은 처음 보았습니다. 서연이 말했습니다. 그날 밤 은인께서는 호톳 하나로 제 얼음 같은 몸을 녹여주셨지요. 그 추위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아픕니다. 은인께서는 평생 추위에 떨지 않고 따뜻하게 지내셨으면 하여 정성껏 지었습니다. 만드기는 떨리는 손으로 솜옷을 만져보았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하고 포근했습니다. 만드기는 눈물이 났고 목이 메었으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연은 만드기의 손에 솜옷을 쥐어주었고 미소를 지었으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도승지 일행은 떠났습니다. 만드기는 대문 밖까지 나가 배웅했고 말발굽 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서 있었으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만드기는 보따리를 들고 김대감에게 인사를 올렸습니다. 이제 떠나야 한다고, 새 집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대감은 아쉬워했지만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인들도 나와 인사했고 검둥이도 울음소리를 냈으며 만드기는 외양간으로 가서 소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고맙다, 검둥아. 덕분에 버텼어. 만드기는 짐을 챙겨 새 집으로 향했습니다. 도승지 대감이 말한 대로 마을에서 제일 볕이 잘 드는 곳에 기와집이 있었습니다. 담장도 튼튼했고 대문도 컸으며 마당도 넓었습니다. 만드기는 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집 안은 깨끗했습니다. 가구도 다 들어 있었고 부엌에는 쌀독이 가득했으며 장독대에는 장도 담겨 있었습니다. 만드기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온돌이 깔려 있었고 이불도 새 것이었으며 창문으로는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만드기는 속옷을 장롱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너무 귀해서 입을 수가 없었고 아껴두고 싶었으며 가끔 꺼내서 보기로 했습니다. 만드기는 마루에 앉아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고 꽃봉오리가 맺히고 있었으며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얼음이 녹았고 눈이 사라졌으며 봄이 왔습니다. 만드기는 자신의 논밭에서 일했고 마을 사람들과 어울렸으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동네 처녀들이 만드기를 보며 수군거렸고 중매쟁이가 찾아왔으며 혼담이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만드기는 마음씨 고운 처녀와 혼인을 약속했고 가을에 혼례를 올리기로 했으며 새로운 삶을 준비했습니다. 가끔 만드기는 그날 밤을 떠올렸습니다. 눈보라치던 밤, 얼어 죽어가던 여인, 그리고 자신이 한 선택을 말이지요. 만드기는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자신이 품었던 것은 여인이 아니라 하늘이 착한 사람에게만 내려주는 따뜻한 봄날이 아니었을까 하고 말이지요. 마을 사람들은 만드기의 이야기를 전설처럼 이야기했습니다. 착한 머슴이 사람을 구했고 그 덕에 양민이 되었으며 행복하게 살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착하게 살면 복이 온다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 하늘의 뜻이라고 말이지요. 매서운 눈보라가 몰아치던 그 밤, 만드기가 품었던 것은 단순히 얼어 죽어가던 여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선이었고 용기였으며 인간다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은 봄이 되어 만드기에게 돌아왔던 것입니다. 만드기는 가끔 장롱을 열고 그 하얀 속옷을 꺼내 보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자신이 준 따뜻함보다 지금 받은 따뜻함이 훨씬 크다고 말이지요. 하지만 만드기는 알았습니다. 진짜 따뜻함은 물건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마음은 영원히 식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